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이제 장이 좀 흔들리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잠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라든가 이게 잠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감정적으로 주가 변동성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불안함이 가중이 되고 그렇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가치 판단은 그래서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회원분들 중에 이런 코멘트들이 가끔 채팅방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맞으면 그냥 견디면 됩니다.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금융위기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금융위기를 준비한다고 이걸 회피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투자라는 걸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되면 나는 최소 3년, 5년을 지금 투자에 되어 있는 자금을 지키면서 견딜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투자 비중이 얼만데 여기에 부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버틸 수 없어요. 무조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고 내가 투자 포지션이 견딜 수 있는 포지션이냐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요? 이거 준비는 금융위기 오기 전에 자금을 빼서 해야지. 금융위기라는 거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거를 아는 순간 어때요? 그때부터는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IMF 때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미국의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으로 가보면 그 프랑스 영국 전쟁에 썼던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어요. 프랑스 영국 2차 세계대전에 다 들어가 있던 국가들의 증시가 어때요?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때요? 불안감에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쟁이 막상 딱 시작되고부터 자산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화폐라는 것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야 돼? 굉장히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라는 건 무조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면 반드시 버블장이나 폭등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 사람들 다 굶어 죽고 뭐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화폐 개혁을 해갖고 부채를 다 탕감해버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제를 다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이 됩니다. 금융위기라는 거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막상 이걸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어때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고 알지 못할 때 미리 이런 부분들은 다 시장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막상 이게 딱 터지면 그때부터는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금융위기라는 게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위기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알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회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스크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걱정을 해. 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걱정을 해. 그래서 회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투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건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엄청나게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전에 만약에 버블이 진행이 됐을 때 버블이 진행했으면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버블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내 자산은 엄청나게 점프했겠죠. 그 구간에서 이 버블이라는 가치 판단을 해서 자산을 어때요? 안전자산으로 돌려놔요. 일부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을 일부를 돌려놓고 내가 비중 대응을 해간단 말이야. 버블 자산들을 많이 매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꺼지면서 폭락이 왔을 때 싸게 담아버리면 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버블이 왔을 때 대응을 해줬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는 이건 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만약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지금부터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을 하냐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금융위기라는 거는 그만큼 큰 리스크가 입혀졌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간은 2년 이상이 걸린 적이 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는 그냥 2년, 3년만 버티면 내 자산은 무조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뭐 대공황? 이거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뭐 5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저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ETF 시장의 성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변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디어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순식간에 왔다 사라져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의 폭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왜? 변동성이 커지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스나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래요.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때보다 치사율도 훨씬 낮고 거의 감기 수준인데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과거에 신종플루 때가 200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가 있었으면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도 뭐 70만 명 되고 뭐 사망자도 뭐 10만 명인가? 얼마 나왔다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근데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만 명인가 돼 있는데 사망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치사율이 훨씬 낮다고. 근데 이때는 왜 그렇게 난리는 안 떨고 지금 그럴까? 사람들이 미디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져서 그래요.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미디어가 힘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라는 거는 준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산 건전성, 현금 흐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몇 년 후, 뭐 2년 후, 3년 후, 자 1년 후 내가 사용해야 되는 자금을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돼요. 이게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기간만 묻어둘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내가 이 금융위기를 다 두들겨 맞아도 엄청난 기회가 돼요. 고점에 서서 다 두들겨 맞아도 엄청난 기회가 된다고요. 그 시간만 버틸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00년도에 3월 7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폭락장이 올 때마다 벌벌 떨어요, 개미들은. 왜? 이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회원분들 놓고 보면 어때요? 18년도 10월에 엄청난 공포가 마주했습니다. 회원 탈퇴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거의 뭐 패닉에 빠진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19년 8월에는 회원분들 중에 이제 이거 2008년도 금융위기랑 분위기가 비슷하다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지금은 어떨까? 2020년도 1월, 2월에 코로나 리스크가 오면서 주가가 빠진 폭이 2018년도 10월에 빠진 폭과 비슷합니다. 19년 8월 달에 빠진 것보다 더 빠졌어요. 근데 어때요? 자,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회원분들 중에. 왜? 이 경험이 쌓이니까. 이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위기를 한번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그 다음 금융위기를 계속 기다리게 될 거예요. 요것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없을 때는 역사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어가는 거죠.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자, 이때 밸류를 보면 이때 800포인트, 뭐 1000포인트 있을 때 이때 밸류가 0.82배인가 0.84배인가 그랬어요. PBR이. 자, 야, 많이 빠졌을 때 이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는데 가치를 왜 PBR로 잡냐? 청산 가치로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치 산출을 할 때 방어 기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에는 활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버블을 체크하는 지표예요.
PR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성장 지표는 저는 이제 ROE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표들도 뭐 요즘은 보면 굉장히 많은 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PBR, PER, ROE 3개만 있어도 투자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기준을 많이 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때요? 야, 그럼 이 정도 밸류가 2008년도 금융위기 오면 여기까지 빠지겠네. 이 밸류가 어딘데? 지금 2050포인트가 비슷한 밸류예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미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이미 금융위기라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더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10%더 빠져서 1800포인트 가고 20%더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IMF 반복해야 돼요. 한국의 IMF 다시 와야 됩니다. 그 밸류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이미 금융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평가를 그만큼밖에 못 받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해 내년에 3, 4천 포인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19년도, 20년도 안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8년도에 리스크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거기에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연속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갈 수 있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금융위기는 버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IMF 이전에 이때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IMF를 몰랐겠죠. 야,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이야 라고 샀을 거예요. 왜? 지수 포인트가 거의 3, 40% 작살나 있으니까 저점 구간 맞죠. 이때 저는 100%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시작했으면. 그리고 나서 IMF 왔을 때 IMF가 오면서 더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IMF 딱 발표하고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 IMF 망했습니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부터 버블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IMF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순간 어때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이미 망했다고 인정을 한 거야. 한국에 망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야, 망한 국가에 투자하고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왜? 왜 그럴까? 나라가 망했으면 얼마나 싸겠어요. 자, 밖에서 우리가 보면 패점한 회사들 어때요? 패점한 상가들 보면 어때요? 90% 세일 막 이러죠. 패점한 상가들 뭐 이런 데 가면 90% 세일 막 이러잖아. 백화점이 만약에 망했어. 패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세일하고 하겠죠. 막 갖고 있는 것들.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돈이 몰려요, 안 몰려요? 돈이 몰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금융위기를 왜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 겁먹지 말라니까요. 그런 걸 겁먹으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시장이 버블이냐고. 미국 시장도 이제 버블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 극심한 버블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자, 미국 시장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금융위기 터질 만큼의 리스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14% 빠지면서 한 PBR이 한 16배 정도 돼요. 그래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해요. 미국 증시는 최소 15배 밑으로 와야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 매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저는 미국 주식은 살 생각이 없어요. 미국 증시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진짜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렇지만 15배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배팅 해야죠. 미국에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버블이 꺼지면서 항상 만들어졌어요. 자, IMF 이전에 보면 어때요? 자, 2차 산업 뭐 시작되고 할 때 1988년, 89년도에 버블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걸 소화했다가 여기에서 어때요? 나라에서 뭐 대응을 잘못하고 뭐하고 하면서 IMF가 왔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IMF 온 다음에 10년 동안 지수가 7배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또 버블이 왔어요. 2007년도에. 근데 이때 버블보다 이때 버블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틀 빠져. IMF 때까지는 4년 동안 70% 이상 빠졌습니다. 거의 한 7, 80% 빠졌어요. IMF 때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50%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은 왜 20%, 지금은 왜 20%, 30%밖에 안 빠졌을까? 너무 싸니까 그래요. 지금 이 까만 자리하고 지금 자리하고 밸류가 똑같다니까. 엄청 싸다니까요. 근데 왜 걱정을 한다는 거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때요? 이후에 지수가 지금 3배 왔죠. 자, 이런 걸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지수는 보세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때요? 엄청난 폭락이 나오죠. 그쵸? 이때 기아차는 어때요? 자,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밸류가 비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망한다 어쩐다. 지금 기아차가 이게 뭐랑 똑같을까요? 자, 항공주 중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대한항공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요번 리스크가 지나고 뭐 코로나 리스크 지나고 이게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2분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잡히면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 만들어지면 대한항공 같은 게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저비용 항공사라든가.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사지 마세요. 절대 뭐 편입하고 나서 나중에 야, 대한항공 니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대한항공이 망했네. 그럴 수 있죠. 자, 기아차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 상승해 나올 때 어때요? 상승폭이 어떤, 이거 빠진 거 눈에 보여요, 이거? 자, 금융위기 올 때 요거 빠지는 거예요, 요거. 이때 마이너스 이게 몇 프로 빠졌을까요? 뭐 50%, 뭐 마이너스 40%, 50% 빠졌어요. 그랬다 몇 배 갔어요? 그랬다 막 16배 갔다고, 16배. 왜 무서운 거야, 도대체 이게? 역사를 되짚어 보란 말이에요. 지금 비싸지 않은 것만 사면 돼요. 근데 자, 여기에다 추가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대우조선해요? 자,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버블에 올라갈 때 버블을 안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선 기회가 있어요, 기아차는. 자, 버블에 올라갈 때 버블에 동참했던 기업은 어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작살나야지. 업황 회복이 됐으면 여기서 또 올라갔겠죠. 근데 완전히 업황이 죽어버리니까 지금까지도 이 버블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죠. 버블이 생겼을 때 버블이 같이 들어가는 요런 것만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때 밸류 딱 체크해봤으면 답 나오잖아. 기업가치 체크해봤으면 답 나오잖아요. 기아차는 이때 당시에 망했던 회사니까 현대차에서 인수했으니까 기아차가 아닌 현대차 밸류를 딱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업황 어떻게 되겠다. 금융위기를 왜 무서워하냐고. 요런 데이터들이 다 와있는데 버블에만 동참하지 않으면 돼요. 이 펀드 광풍 불고 뭐하고 했을 때 이거 다 뭐 샀을까. 금융, 건설, 철강 막 산업재 이빨 샀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려서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 자금이 다 물려서 죽어있는 거라고. 버블 때 들어간 자금만 죽어있는 거예요. 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금융위기 오면 뭐 큰일 날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년이면 끝나버린다고. 근데 왜 무서워하냐고. 엄청난 기회라니까. 요런 거 오면. 경험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란 말이에요. 버블이 있는 것만 피하면 돼요, 항상. 금융위기든 아니든. 자, 지금 금융위기 없었어. 2017년도 7월 달에 반도체 얼마나 빠졌어요? 막 70%씩 빠졌죠. 바이오 얼마나 빠졌어요? 마이너스 90%씩 빠졌죠. 금융위기 없어도 버블인 것들은 작살 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런 섹터가 좀 많은 것 뿐이야. 버블이라는 게 심하게 끼면, 산업 전체적으로 끼면 이렇게 버블이 끼는 섹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 버블인 섹터가 없는데 뭘 걱정을 해. 버블인 섹터가 거의 없는데 시장에 버블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근데 뭘 걱정해요. 반도체도 싸고 바이오 뭐 헬스케어도 싸고 뭐 산업재는 엄청 싸고 뭐 근데 뭐 더 빠지는 게 뭐가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가치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미 금융위기 구간이에요. 이때.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질 않아요. 기업들이 전체 다 적자로 돌아서고 중소기업들이 뭐 줄도산 할 수야 있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버블이 한번 온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블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저는 그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해, 우리가 알지 못해. 지금처럼 알 수가 없는데 온다 그러자고요. 그럼 버텨야지. 1년, 2년 버티면 되는데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라는 거죠. 금융위기 때 팔면 끝나는 거예요. IMF 때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2008년도에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팔고 주식 다시 하겠냐고 이거. 이때 안 팔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를 준비를 하는 거, 항상 준비하는 거는 이때 내가 지금 포지션을 이렇게 만약에 계좌가 마이너스 30% 박살나고 마이너스 50% 박살이 난다 그래도 그대로 갖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걸 유지하는 걸 2년, 3년 길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지. 금융위기를 준비한다고 미리 팔고 금융위기를 기다려? 이런 거 진짜 멍청한 짓거리라는 거죠. 금융위기 온다고 팔고 기다린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금융위기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언제 시작할 건데 주식 투자는. 그런 타이밍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타이밍을 내가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버블이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버블 구간에 와 있으면 자,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하고 침체 구간으로 왔으면 적극적으로 담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적정 가치로 회복이 될 때까지.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언제 문드러질지 모르는 폭락의 공포에 잠식되지 마세요. 기회 요인을 보라는 거예요. IMF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닷컴 버블이 등장합니다. 1년에 100배씩 날아간 IT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글과 컴퓨터인가? 이거는 내가 뭐 이때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을 많이 봤었죠. 이 기업은 300배인가 갔어요. 300배인가. 내가 들은 거 뭐 이해했던 걸로는. 그리고 무슨 뭐 솔본 뭐 등등등 해가지고 100배씩 간 기업들은 숫자로 세지도 못해요. 엄청난 상장 페이지가 나왔죠. 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뭐 분식 회계부터 해서 별로 짓거리들 엄청 했겠죠. 돈이 이렇게 쏠렸으니까 돈 해먹을.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장이지. 이제 버블이 이렇게 생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1년에 100배씩 날라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돈이 계속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폭탄 돌리기 지들끼리 하다가 그 꼭대기에서 더 이상 사주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빠져?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냥 1년 만에 90% 빠져버립니다, 증시가. 닷컴 버블이 꺼질 때.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닥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는 IT 기업이 주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코스피는 한 70% 빠지죠. 닷컴 버블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진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죠. 이때부터. 산업재 사이클이 지나 삼성전자가 시작한 건 2011년부터네. 2010년이나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거는, 뭐 그렇고 이때는 이제 산업재, 뭐 인프라 사업, 뭐 이쪽 관련된 뭐 건설, 막 금융, 뭐 철강, 막 고금리 막 이렇게 주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008년도를 보면 어때요? 이때 IT가 다 죽어버렸어요. IT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때 닷컴 버블이 우리나라에 크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IT 강국이 된 거예요. 되게 웃기죠? 우리나라 되게 IT 강국이 된 게 이 닷컴 버블 때문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지만 이때 들어간 자금으로 인해서 진짜 IT 기업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다음에 어때요? 자동차 버블이 생겼어요. 자동차 버블이 뭘 낳았을까? 민노총을 낳았어요. 지금 노조에서 욕을 엄청 먹고 있는 민노총이 자동차 산업 버블로 생성된 거예요.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때 보면 어때요? 2007년도에는 무슨 버블이 있었어요? 이때 금융, 건설, 뭐 철강, 조선. 자, 돈을 많이 벌던 회사들이야. 자, 조선, 건설 회사들은 다 망했으니까 지금 보면 건설 회사에 무슨 뭐 노조가 있어요? 없잖아요. 조선 회사들은 지금 자동차 회사는 자 2007년도, 2011년도 이때 다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노조의 이 거대한 파워가 이때 생긴 거라고. 지금은 어때요? 욕 뒤지게 먹고 뭐하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쪼그라들겠죠. 왜? 이제 신규 이제 뭐 뽑지도 않고 직원 뽑지도 않고 해외로 계속 나가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노조는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노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의 노조가 잘못된 거죠. 노조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들이 갑질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노동자가 갑질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왜냐면
노동자라는 건 투자를 안 해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리스크를 짊어진 사람들과 돈을 뺏어오는 거잖아. 그게 굉장히 커지니까 어때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몇 배가 큰데 도요타 직원들보다 현대차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거 뭐 잘못돼 있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08년도에 IT가 완전 작살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는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차만 보고 있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때부터 성장한 게 뭘까요? 헬스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2015년도에 이제 뿜죠.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불을 뿜어요. 이때 이제 바이오 버블이 생깁니다. 자, 바이오 버블이 생겨요. 2017년도에도 생겼죠. 바이오 약한 버블. 한 10배, 20배 정도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 폭락은 자, 70%, 90% 왔죠. 섹터 전체적으로 이런 폭락이 만들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버블이 생겼으니까. 자, 이 버블이 10년 동안 왔는데 10배, 20배밖에 못 올랐어. 이거 1년이고 10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버블이 그렇게 큰 버블이 아니었어요. 바이오 버블이 생겨나 꺼진다면 어때요? 지금 보면 시젠이랑 기업이라든가 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죠. 야, 한국은 의료 강국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헬스케어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기술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버블이 그래서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근데 버블 구간에 욕심으로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맞아야 된단 말이야. 막 70%, 90% 폭락. 닷컴 버블 맞으면 이걸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블만 피하면 된다고. 욕심만 관리하면 금융위기는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 뭐 이런 게 90% 빠졌어. 바이오 90% 빠졌는데 금융섹터 이런 거 빠져봐야 얼마나 빠졌어요. 한 3, 40% 빠졌잖아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30%에 한 50% 빠졌네. 그쵸? 훨씬 덜 빠지잖아. 반도체 한 70% 빠질 때 몇 프로나 빠졌어요. 금융섹터는 지금 리스크를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고, 증시가 폭락하고 뭐하고 하면서 라임 사태부터 해서 뭐 DLS 파생상품 터지고 국민들한테 뒤지게 팔았어요 이거. 이런 거 돼지게 팔아갖고 이거 터지고 뭐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금리 인하 자꾸 얘기 나오고 어때요? 엄청난 악재를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지는 거고, 반도체 같은 거 어때요? 악재를 두들겨 맞았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은 뭐 사야 돼? 금융섹터 막 주워 담으면 되지. 아까 이야기한 뭐 그런 것들 막 주워 담으면 된다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버블이 없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버블인 섹터가 뭐가 있나? 저는 2,000개 종목, 2,000 기업들을 다 봅니다. 기업들별로는 테마성으로는 버블이 있습니다. 시장에. 테마성으로는 버블이 있어요.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지금 버블이 있어요.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막 이런 것들 버블이 있어요. 과거에 테마 움직였다. 북한 테마 뭐 이런 거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또 이 북한 테마를 움직였던 종목들 전부 다 버블이 아니에요. 아직 버블이 안 꺼진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아난티, 데아티아이. 근데 데아티아이도 뭐 버블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한 반토막 정도 더 나면은 뭐 빠질 데가 많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보면 정치 테마 뭐 이런 거는 버블이 많이 있죠. 지금 뭐 남선알미늄, 뭐 한창제지 이런 거. 이 테마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뭔가 붙어가지고 뭔가 버블이 키워져 있는 거 말고는 섹터에 지금 버블이 막 심하게 낀 섹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같은 구간에 이런 걸 걱정하냐고. 오면 그냥 견디면 되지 뭐. 10% 더 빠지면 뭐 계좌 얼마나 빠지겠어. 그 다음에 대박인데. 차라리 와버리면 얼마나 땡큐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내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고 그걸 이어갈 수 있게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자,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 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요런 거 온다 그래도.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버블이 진행됐을 때 대응을 우리가 해놓고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거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버블이 왔을 때 자산이 무슨 막 한 3배, 5배 늘어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막 금도 사고 막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딱 온다. 이거는 어때요?
곱하기 3, 5에서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돼 있고, 자, 금융위기 딱 오면, 자, 5천만 원이 한 3천까지 줄어요. 뭐 한 3천에서 4천까지 줄어. 그리고 나서, 요 10년 후에는 4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5년 후, 막 이렇게 되면 4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지,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때 팔지만 않으면 돼요. IMF 때 안 팔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안 팔았으면 됐다고. 이때 다 팔아서 망한 거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뭐가 리스크가? 버블에 따라잡은 사람들만 리스크인 거예요. 이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금이 많아요. 이 자금이 버블이라는 게 생기면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버블 구간에.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된다고. 이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